안녕하세요. 시금수사입니다. 시금수사의 투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제가 올리고 올해는 결과 투자 현황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한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15년 12월에 결산했을 때 작년 코스피 수익률은 75%, 제가 작년에 번 수익률은 76%,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투자를 2020년 10월에서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연평균 수익률로 작년 12월 기준으로 9% 연평균 매년 10%씩 수익이 났 9.58%씩 수익이 났고 복리로 수익이 난 현황입니다. 그리고 통장 기준 잔고로 봤을 때 수익률입니다. 원금 대비 누적 수익률, 그래서 수익률은 44%로 작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뜨거웠죠. 1월 달에 6% 오를 때 1.7%, 아니 1% 아니네요. 1월 결산을 봐야 되겠네요. 1월 달에만 17%가 올랐고, 저는 아들 준의 투자는 12%.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제가 했고요. 2월 결산을 보면은 2월에 이미 코스피 600을 찍으면서 47%, 준 투자 24%좀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현금 비중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쟁 나고 3월, 4월 거쳐서 5월 삼성전자 급등이 5월달부터 있었나봐요. 급등.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마침 제가 원래 제 투자가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데, 현금 비중 주식 대비 20에서 30%를 가져가는 건데, 딱 5월 6일까지 잘 지켰었는데, 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원칙을 깨고, 워낙 많이 급등 75%가 났죠? 그때 75%가 냈고, 제 준 투자가 41%라, 적어도 코스피 수익률은 쫓아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여러 개 투자했던 것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급등하면서 수익률에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금을 가져가는 것보다 주식으로 들고 가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 현금을 빼고 주식으로 전부 넣습니다. 3,100만 원. 문제는 이제 곧 발생하긴 하는데, 그래서 3,100만 원을 전부 주식으로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들 용돈이 입금이 됐고요. 그 다음에 6월 결산하면 6월 달까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6월 달까지는 코스피가 115%, 준투자 45%, 연평균 수익률로 16%. 제가 원래 연평균 수익률 20%를 목표로 추구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의 눈앞에 온 것처럼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7월에 코스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이슈로, 전쟁 이슈, 금리 이슈, 그 다음에 뭐 중국 이슈, 다른 갖가지 이슈로 인해서 피크 고점이라는 이슈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삼성전자 40%, 하이닉스 50% 이상 급락하면서 7월 결산할 때 코스피 수익률로는 그래도 47%, 중간에 많이 빠졌다가 마지막 날 17%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57%로 마감했고요. 준 투자는 11.3%로 마감했습니다. 생각보다 저조한 수치입니다. 요 수치는 삼성 반도체 현금 없이 주식으로 바꾸면서 나타난 수치고, 만약에 현금 비중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3천일 때 3,200만 원일 때 이게 6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유지가 됐을 거고, 그 600만 원이 지금 하락했을 때 매집이 돼가지고, 이제 이제 반등할 때 수익률로 되고, 빠질 때도 이게 현금
600만원은 안 빠졌기 때문에 이 13%, 11.3%가 실제로는 11.3%는 아니었을 건데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5월, 6월 이게 급등하고 뭐 하면서 제가 원칙을 몇 개를 깼는데 결국 지나고 나니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불과 2달 만에 확인하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지나면서 또 원칙이고 투자 패턴에 대해서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였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3월 18일까지 샘시너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도 이렇게 가벼운 주식 현대차 한번 보면은 아스타라는 3월 18일이죠. 좀 시가총액이 낮고 신생 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그때 올라오는 삼성전자가 여기 보니까 이때 20만원이었네요. 올라오는 속도나 이런 거 봤을 때 대기 우량 기업의 수익률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신생이나 소기업을 갖고 가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은 많이 올랄 수도 있지만 또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도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량주로 갈아타야 되겠어서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SK는 원래 있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미래셋,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으로 이렇게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뭐 갈아탄 것은 잘한 것 같은데 현금 비중을 두고 갈아탔어야 되는데 현금 비중 없이 갈아타면서 고점 때 또 매수하게 돼서 지금은 수익률에 좀 악영향을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월에 삼성전자로 갈아탔고요. 보면은 갈아타고 6월 20일까지는 수익률이 괜찮았죠. 수익률이 괜찮았고 현금 수익금도 500만원으로 갈아타기 전 250만원에서 500만원에서 250만원이 수익이 난 겁니다. 잘 갈아탔고요. 가치 투자로서 마이너스 4주, 2주 팔면서 아주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현금 남은 것을 여기 보면은 6월 달에 500만원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또 평균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 기준 잡을 때도 현금은 안 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올 걸 예상 못했습니다. 7월 달 되자마자 급락하면서 사실은 7월 달에도 제가 매매를 월 1이라 사실은 6월 달에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주식시장이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해서 매매를 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제는 월 1회로 다음번은 8월 이게 지금 7월 31일이네요. 그리고 7월 30일에 한 주 파라고 했는데 다른 거 전체가 파는 게 없어서 요거 한 주 파는 것은 파라고 했죠. 계산당 한 주를 팔아야 되는데 한 주 안 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다음 달에 거래를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금이 바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현금을 갖고 투자하는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현금이 없었을 때 대처 방법을 고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고갈이라고 이미 여기서 현금이 고갈된 겁니다. 전체 현금이. 그래서 살 수가 없죠. 원래 지금 35만 5천 원의 기준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래는 매집을 했어야 되는데 보면은 원래는 4주를 매주 했어야 되는데 실제 돈이 없어서 고갈이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돈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10주 샀죠. 여기 0주고요. 오늘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습니다. 한 주 안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월요일 내일 팔아도 되는데 큰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고갈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점을 찍고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이게 저점이고 고갈로 가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던 SK 스퀘어를 팔고
이쪽으로 율주로 다 넘어갔습니다. SK스퀘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높다 보니까 거래가 하기가 불편해서 어차피 삼성전자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똑같죠. 이때 3월 18일날 아스타를 팔고 현대차로 넘어왔습니다. 54만원에 사서 지금 38만원 됐지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뭐 떨어져도 지금 이제 고갈이라고 지금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보류로 됐는데 여기도 이제 고갈로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음에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하고 빠지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은 현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갈로 하는 게 맞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삼성전자 원래 우선주를 2021년에 들고 있던 것을 버리고 바이오주를 하나 들고 싶어서 바꿨던 바이오사이언스지만 삼성전자도 그때 바꿀 때도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만원 180만원 20만원이니까 한 16% 마이너스가 됐었나요? 아무튼 지금은 돈을 중간에 레벨업을 여러 번 했는데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뭐 계속 갖고 갈 겁니다. 여기도 지금 7월 16일 7월 31일 현금 없어서 고갈, 원래 매수를 해야 되는, 그래서 매수 자리인데 안 하겠다, 고갈로 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오른 금액의 30% 내린 금액의 30%를 매수하고 매도하겠다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하이솔루스를 팔아서 때 바꿨습니다. 여기도 등락폭이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랐는데 물론 대형주도 지금 고점 치고 등락폭이 있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갈, 현금이 없는 시간 못 산다. 원래는 매수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것에서 만약에 오른다면, 이게 40만으로 오른다면 다음 달 말일에 매도가 안 되네요. 이 8만원 올라서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됩니다. 42만원 한번 더 보겠습니다. 43만원. 이게 44만원. 이게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30% 이게 그 종목당 금액이 커가지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호, 이건 아닌데. 종목이 크다 보니까 금액은 작고 이 종목 한 종목이 갖고 있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수 매도가 잘 일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50만원이 거의 50만원 가까이 돼야 매수 매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49만원 48만원 해볼까요? 48만원에서 팔리네. 47만원 47만원 되고요. 46만원 경매 같네요. 47만원 47만원은 돼야 팔린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47만원 되기 전에는 매도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계산대로. 미래에셋 좀 뼈아픕니다. 미래에셋 제가 아까 그 갈아타면서 현금이 있던 걸로 미래에셋을 샀는데 아들 거 88만원 최고점을 들어갔습니다. 증권이나 금융주에 1번을 들려가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KB금융을 갔어야 되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권에서는 1등이라 금융의 1등을 갔어야 되는데 증권의 1등을 가는 통에 지금 마이너스를 상당히 많이 빠져가지고 52%까지 빠졌는데 이 와중에 KB금융은 지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선택이 무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갖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자산이 없어서 고갈.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도 돈이 없어서 고갈하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는 보류. 10% 매매폭 안에서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똑같습니다. 요거